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하고 이제 골프 회동을 가졌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 이 자리에서 개헌 관련된 이야기가 서로 나누어졌다라는 게 들리고 난 다음에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인다. 이거 곽우신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골프를 친 거는 좀 됐는데 보도가 좀 늦게 나왔죠. 보도가 늦게 나왔는데 제가 되게 이례적으로 봤던 거는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으면 청와대는 NCND하고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청와대가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대통령도 나중에 SNS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국회의장이 조금 실수 때문에 죽어버렸던 개헌 드라이브를 청와대에 의지를 갖고 좀 이번에 붙이려고 하는구나. 드라이브 걸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국민의힘한테는 꽤 아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김태호 의원이 골프 치고 갔다 와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연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은 그 조건부로 우리도 개헌론이 참여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사실 김태호 의원이 그래도 나름 중진이고 그렇죠. 그 영남권에서 어쨌든 본인의 그 지역구에 그 강고한 기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별 의원 한 명이 아니라 김태호 의원이 이 정도 얘기했다 지사까지 지낸 사람 이거는 꽤 파워가 있는 말이고 이거에 혼자만 얘기라 실제로 국민의힘이 섣불리 말로 못 꺼냈을 뿐 그래도 우리가 개헌을 언제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텐데 계속 저거 연임견이 할 수 없을 텐데 뭔가 들어갈 명분이 필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여전선을 막 강하게 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는 게 맞득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선을 긋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거 없어. 안 돼. 하지 마. 딱 선 긋고 나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동훈 의원과 저는 한동훈과 장동혁이 같은 말을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한동훈 의원조차 이재명이 되는 이런 연인 개헌 드라이브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SNS 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은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저 개헌으로 빨려 들어가서 국민의힘 참여하게 되면 본인의 역할이 너무 소홀해진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존재감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왜냐하면 국민이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물밑에서는 계속 개헌을 언제까지는 반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부 언론 사설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뭔가 승부수를 띄우면 사실 많이 가져올 필요 없어요. 한 10명에서 20명만 가져오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 할 만한 승부수는 띄워볼 수도 있다. 이 개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임기 말에 개헌 얘기 툭 꺼내고 결국은 안 돼서 계속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는 80 몇 년도죠? 87년? 네. 정확하게 제가 숫자 얘기하는 걸 굉장히 지양하고 있어. 87년도에 요새 만들어진. 고발당한 거 있어요?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헌법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연임을 하고 싶고 독재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개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의미의 개헌을 가지고 누가 개헌하지 말자고 말 못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각종 정치적 유불리들을 작동시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일 테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인들이 국회의원임을 자각한다면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곽우신 기자가 말한 거에 100% 공감하고 국민의힘에 또 어떤 정서가 있는 거냐. 너 지금 대통령이랑 골프 치고 오고 말도 안 했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몇 명이 골프를 친 거야? 근데 말을 안 해? 그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장동혁이 저러는 걸 언제까지 봐야 되냐? 장동혁 저 간판으로 우리가 진짜 선거 치를 수 있냐? 근데 여기는 비전이 있냐? 전망이 있냐? 이거 내란 못 털어내는 거 아니야? 뭐 돈 470억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리더십 또 누구? 또 한동훈 들어와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나? 근데 이쪽을 싹 보니까 그럴싸한 거죠. 네. 이 심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극하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세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의 이탈표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10표 이상 혹은 뭐 10 서너 표 정도면 이제 안정권까지 네.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사전 작업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대통령이 본인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 연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을 끓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하나 혹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굉장히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카드잖아요. 그럼요. 중요한 카드가 네. 될 수 있고 만약에 개헌을 고리로 해서 200명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한 번에 뜻을 모을 수 있다. 이 개헌은 엄청 역사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매일 주고받고 있는 이 말장난 같은 하루하루들 장동혁 대표의 저런 풍경들 이런 것들이 일거에 그리고 이제 개헌 만약에 그렇게 200명 이상이 합의할 수 있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선거제도도 바꿔볼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회 변화와 네.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진짜 이제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근데 이제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심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뜻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우리 쪽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해도 된다. 그게 명분이 있는 일이야. 뚝이 터져버리면 사실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오늘 지금 올림픽공원을 당대표가 가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저녁에 이렇게 먼 산 보면서 뭐 하고 있나? 의원회관에서 저쪽 한강 쪽 보면서 이게 뭔가 내가 처음 정치하려고 했을 때 무슨 생각했어? 그런 이럴 수 생각이라도 있잖아. 하면 다행이죠.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는데 내 옆방에 있는 저 양반 골프를 치고 왔대. 나한테 말도 없이. 생각이 많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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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모두가 알게 된 사실 나도 좀 있잖아요. 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국정과제 1호가 뭡니까? 5.18을 헌법 네. 전문에 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이 개헌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봐야지. 자꾸 연임하려고 한다. 독재하려고 한다. 그건 이렇게 국민의힘의 가면. 어떤 공약이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언젠가 적극적 소수정당의 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소수정당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100명이 넘는 정당을 저 방향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한 뭐 10명 되는 코어들과 같이 움직이겠다고 마음 먹자면 네. 굉장히 알찬 방법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한 7, 80명은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단과 방법이 없으니까 두는데 이 방향으로 가갖고 이게 되나? 정치적인 미래가 있나? 진로가 있나? 이거를 생각하는 수준으로 장동혁 대표는 가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뭔가 그럴싸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러면 이제 사실 무너질 수 있는 거고 물론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당장은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도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왜 저희 내란 묻은 애들이랑 골프를 치냐 이런 여기가 노골적으로 달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는 건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복원이라는 건 이제 여야가 서로가 이제 토론을 하고 만나고 서로 간의 유불리를 따지면서도 이해를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개헌특위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국회의장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의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되면 개헌이 정말 어렵기는 한데 이게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번에 87년 체제를 30년 만에 바꾸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한 국회의원이야? 이건 엄청난 정치적인 또 명예이기도 하고 명예고 업적이 되는 거죠. 역사에 네. 남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모두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제를 좁혀서 정교하게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개헌에 실패해가지고 또 개헌이야, 또 국불이냐, 그거 되겠냐, 안 돼라는 어떤 좌절감들이 팽배해 있지만 저는 결코 그렇다 보지 않거든요. 할 말 할 수 있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때 한번 안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예. 저는 이번에 진짜 한번 되려면 될 수도 있다. 그 대통령 돌파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게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봉투.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차이기 네. 때문에 네. 동력을 다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뭐요? 대통령이 내 임기를 줄여서라도 나 해보고 그 싶다고 얘기는 얘기했다는 진짜 크죠. 엄청 큰 카드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못 받아 연임 안 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임기 1년 줄게. 1년 그럼 줄인다. 개헌을 하자. 그럼 이렇게 가서 만약에 2028년도에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이다 하고 2029년도에 개헌해서 개헌해갖고 끝낸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제가 볼 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엄청 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전당대회에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맞아요. 그냥 한 줄짜리 뉴스로 흘려간 건데 어떤 역대 대통령도 내 임기를 줄여서 이거를 해보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 얘기를 2년 차에 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엄청 큰 카드를 던진 거죠. 사실은 뭐 팔 하나를 내어주고 다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카드인 것인데 그 카드는 안 썼으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가 이제 논의 어떤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큰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최근에 관심 있는 게 이제 대부분 징계 관련된 이야기고 몰라. 일단 이진숙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8월 13일에 국회에서 5.18 관련된 이 포럼을 열었었고 이 포럼에서는 뭐 각종 망언들이 난무했습니다. 참석했던 그 인사들의 면면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임당원, 국민의힘에서는 당비 내는 당원들을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이 책임당원 3,700여 명 정도가 징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당 내에서도. 그런데 당권파 지도부에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이제 뭐 당원들의 이야기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윤리위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건 또 다른 4명에 대한 네, 그렇죠. 이미 제소가 되어 있는 4명에 대한 오늘 직접 얘기 듣고 빠르면 오늘 중에 그 징계 수위가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윤리위가 맘만 먹으면은 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그거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일종의 지도부가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우린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또 원내 지도부랑 당 지도부가 또 약간 기류가 다른 거예요. 원내 지도부는 이진숙 의원 토론회 하기 전부터 말렸고 정홍석 원내대표 직접 본인이 말렸다는 거예요. 만류까지 했는데 강행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거리를 확실히 두고 있어요. 근데 지도부는 사고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뭐 혼자 한 거니까 뭐 그걸 굳이 꼭 징계를 해야 돼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윤리위의 컨트롤을 잡고 있는 거는 장도혁 대표라는 말이죠. 지금 윤리위원장은 장도혁 대표랑 되게 소통이 잘 된다고 여겨지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안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저쪽에 빌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4명에 대한 징계가 올라가는, 특히 서범수 진정호 의원 거는 너무 커가지고 비당권파에서 약간 실드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워낙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비당권파들이 아니 당권파들은 뭐 징계해도 얘기도 없더니 비당권파한테 너무 엄중하게 이렇게 엄격한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이 있지만 대놓고 못하고 있었는데 이진숙이 징계를 피하게 되면은 명비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뭐야 이진숙은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징계도 안 하고 우리만 하네. 이거 역시 정치적이구만. 윤리 완전 장동혁 마음대로 하는 거네. 이러면 또 크게 튀어오를 수가 있죠. 지금 장동혁이 이진숙 하나 지켜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또 본인 지도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분리해서 얘기하면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독일 형법에 따르면 구속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독일 형법 130조에 국민선동죄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국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 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를 하면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쳐요. 근데 여기서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 주민, 그러니까 일부 국민에 대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해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 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경우에는 가중 더 세게 처벌하거든요. 정확하게 이준숙 의원이 주최한 해당이 되네요. 행위가 이거에 이제 된다. 그래서 빨리 형법 개정안을 내서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 저는 하필 최근에 이진숙 의원의 이 일 이후로 제가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는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책 많이 읽네. 아니, 어색해 죽겠어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 5.18 사태에 대해서 뭐 소요라는 등 북한군 개입이라는 등 이런 폄훼하는 사람이 국회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얘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으로 안 보이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도대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어디까지 나락을 갈 수 있는 거지? 근데도 국회에서는 지금 징계조차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5.18을 헌법에 빨리 싣는 그렇죠. 것이 너무 국회 시급해 보인다. 단위에서의 이 징계는 이제 민주당에서 해임 촉구안 까지 지금 낸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책임 당원들 3,700여 명이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당내 징계는 생각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극단적 퇴행인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이른바 뭐 박정희 재평가론이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는 뭐 이승만 국부론이 그렇죠. 있었고 예. 지금 이진숙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두환 복권론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제 저 포럼에서 나왔던 발언들 하나하나 보면 진짜 가당찮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그 전에 황교안 체제 때 이승만 국부론까지 가봤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도 아무도 전두환 복권을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10년 만에 오면서 전두환 복권론까지 와버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진숙 의원도 네. 그 기자들이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아니 전두환 이미 끝난 건데 무슨 토론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썩만 내고 가잖아요. 약간 기자들한테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진짜 퇴행이 심각한 게 뭐냐면은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국민이 그때 이 사람들이 지만원 씨 불러다가 토론한다고 또 해가지고 막 또 북한군 개입설부터 해서 헛소리들을 할 판을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때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런 사람들 축사도 하고 막 영상도 보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징계했어요. 징계 드라이버 바로 걸렸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그때도 상당히 좀 당이 너무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이랑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이 당을 제가 오래 출입하면서 제가 맨날 틈만 나면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조금 나아졌던 게 뭐냐면은 중간에 미래통합당 시절도 거치고 김종은 위원장이 한 번 또 가서 무릎도 한번 꿇어주고 이준석 대표 시절도 거치면서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5.18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보수당에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이거는 존중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컨센서스가 정리되어가는 과정이었고 있었죠. 안에서도 그런 5.18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어떤 비난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함부로 못 꺼내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잠깐이지만 근데 그게 사라진 거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뭐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 과거 시기가 기억하겠지만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야 정강훈하고 놀았던 애들 공천도 안 줄 거야 이렇게 갔다고요. 그렇죠. 그때는 2022년도에 그래 나 정강훈이랑 안 친해요. 그래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너 정강훈 집회 가서 발언했잖아. 찾아내고 찾아내고 그랬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은 지금 올림픽 공원 가서 부의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이후 상황들은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방송 전에 있었고 조금 전에 나온 속보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라는 건데 후속 인사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이제 화기정수. 청와대가 설명하면 공식적으로 접수는 됐습니다. 이 정도면 좀 받아줘. 접수 이렇게 얘기하셨다. 오늘 슈퍼챗이 많았었는데요. 네. 뚱이님이 슈퍼챗 보내주셨고 네. 10억 동네 부자님은 팀 정청래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셨고 이카헬하님은 김환 응원한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미래님이 있었고 그리고 임금님기의 캔디님 윤회와 분분 제가 장명했는데 막방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아디우 윤회와 분분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찢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죠? 제가 이제 한겨레를 구하기 늘 얘기하지만 애들 뭉쳐놓으면 머리 커지면 곤란하다. 그래서 쪼개기로 했습니다. 요즘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쪼개기로 했으니까요. 누가 그렇게 머리가 커졌어요? 너! 아니 제가 무슨 머리가 커져요. 네. 장난이고요. 네. 저희 뉴스다이브가 이제 구성을 조금씩 개편하면서 너무나 인기가 있었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윤회와 분분 세 분을 각기 다른 요일에 만날 수 있게끔 지금 일종의 구조조정이라고 봐야죠.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예. 저 항상 대환고래 옆에서 주워 먹으면서 빨판상으로 살아왔는데 월요일 날 고래 없이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 한다 들었는데 오늘도 떨어지는 거 많습니다. 그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그분의 인사이트 좋아하는데 원조 핵이빨. 진짜. 궁극의 강철이빨.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윤혜 씨와 이제 김한 기자도 각각 요일이 달라지면서 또 어떤 조합들이 만들어질지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윤혜와 분분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